현명한 사람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한다.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한다는 말처럼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안정되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이 지구상의 생물 중에서 고도의 정점에 올라선 생물은 인간입니다. 이유야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의 감정, 즉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지배의 원천인 생각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반면 수많은 생각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기도 하여 심신이 피곤해지는 일들을 한 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물론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생각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능률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라는 발상으로부터 출판사 서사원에서 출간된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라는 이 책에서는 생각을 적게 해야 행동력과 행복감이 커져 일과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한 예시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심사숙고하는 걸 좋은 것으로 여긴다. 물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생각하려다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 몸에서 힘을 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후타 슈고 작가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도 재빠르게 또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작가 후타 슈고는 메이지 대학교 교수이자 언어학 박사, 법학, 사회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배움과 엔터테인먼트의 융합을 라이프워크로 삼고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을 다수의 일반서와 비즈니스서로 편찬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뇌의 힘. 멍하니 있을 때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머리를 쓴다라는 말이 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이 표현처럼 뇌는 생각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2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다. 워싱턴 대학의 마커스 라이클 연구진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역시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꿈속에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 또는 물건이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뇌 전체가 활성화돼 맥락 없이 연결되면 의식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식적으로 자, 생각해보자 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면 뇌가 과열돼 생각이 멈춰버릴 수 있다.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 조바심이 난다면 한 발 물러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 문제에 지나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럼 꽉 막혀있던 문제에 아이디어가 강림하는 순간이 온다. 생각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한 셈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크 웍스는 인간의 집중력은 30분을 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점점 실수가 느는데 이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 뇌가 쉽게 질리기 때문이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져야 무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욕망을 끊자.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는 30초 태핑이 효과적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들은 다양한 충동에 사로잡힌다. 예를 들어 달달한 게 좀 당기는데 중독성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와 같은 충동 말이다. 뉴욕 세인트루크 병원의 리처드 웨일 연구진은 이런 생리적 충동을 쉽게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태핑이다. 태핑이란 5손가락을 톡, 톡, 톡 가볍게 두드리듯 움직이는 동작을 말한다. 이 태핑을 이마에 30초간 하면 폭식 충동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태핑하는 곳은 귀도 좋고 벽을 두드려도 3분의 2 정도의 충동이 억제된다는 효과도 있다. 이 방법은 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려 시간을 버는 사이 이성을 작동시켜 충동을 누르는 원리이다. 영국 폴리머 대학의 제시카 스코르카 브라운 연구진도 비슷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모든 참가자에게 하루 3분 이상 일주일간 스마트폰으로 테트리스 게임을 하게 했다. 그 결과 음식, 술, 담배, 성욕, 그리고 약물이나 놀러 나가고 싶은 충동적인 욕구가 5분의 1까지 억제됐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일주일간 평균 40회 이상 테트리스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테트리스는 적당한 난이도의 사고 측면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의식을 집중하기에 좋아 효과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폭음, 폭식, 기호품에 의존하거나 게임 등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버릇인 경우가 많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길 것 같다면 태핑을 하거나 스마트폰에 테트리스를 다운받아 즐겨보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할 일이 없을 때는 과자를 찾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시험삼아 태핑과 테트리스를 했는데 두 방법 모두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마음의 허용량.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현대인의 5명 중 1명은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 병이 생기는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중 하나를 불안에 의해 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것일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기엠 페이샤스 연구진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161명과 건강한 사람 110명을 대상으로 각 그룹 사람들의 사고 차이와 그 요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이 건강한 그룹보다 갈등을 품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갈등이란 쉽게 말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뜻한다. 건강한 그룹의 경우 34.5%가 갈등을 품고 있는 반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은 68.3%로 건강한 그룹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사람이 갈등을 품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 중 갈등을 품고 있는 사람의 86%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차이가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사람은 누구나 바람이 있다. 다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돼. 와 같은 생각은 성장 배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왜 그런 바람을 갖게 됐는지, 자신이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아무튼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은 불안의 크기를 알려주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안이 클수록 바람도 함께 커지는데 이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괴리감이 커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더욱더 지배되기 쉽다. 여러분은 평소 스스로나 타인에게 해야 돼, 해야만 해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은가? 해야 한다는 말은 이상적인 기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런 말을 자주 쓴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불안이 커지면 자동적 사고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타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을 때 나는 잘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내 톡에 답장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나는 왕따야 라는 식으로 사실을 확대 해석하고 상상 속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군 하며 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환경이나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 아닌 바깥 세상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현실적이다. 불안의 메커니즘이나 대처 방법을 모르면 불안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거절하거나 공격적이게 된다. 하지만 뇌는 우수하다. 그렇군. 이런 이유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성을 담당하는 뇌를 활성화시켜 감정을 담당하는 뇌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허용량이 늘어난다.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도 파악할 수 있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상과 기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먼저 그런 거구나 라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는 세상뿐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차이, 행동 원리와
메커니즘의 차이를 인정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은 줄어든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